네, 우리 동네 매거진 프로그램 동네에 발견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영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동주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포항 MBC 아나운서 김정진입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녹화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우리 동네 발견 가족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 모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을 아끼는 만큼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겨울로 기억이 돼요. 네. 로컬의 발견, 강의원 특집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렇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 네. 지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 해서 저희가 오늘 로컬의 발견 시즌2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행복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은 더 찾아오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로컬의 발견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네. 시즌2에는요, 총 3편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3주 동안 우리 지역의 장점들이 뭔지 또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텐데, 로컬의 발견 시즌2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이십니다. 도시의 이야기들 모으는 그런 수집가이신데요. 자,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소장 김태훈 작가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예, 예. 야, 신년 특집 때 여기서 네. 뵀었잖아요. 네, 뵀었죠. 예. 그리고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여름에 만나 뵙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책 지금 하나 마무리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랑 또 스토리텔링 사업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셔서 포함도 안 오셨군요. 그것보다도 요즘 강연료가 좀 뛰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겨울의 포항과 또 여름의 포항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먹는 게 또 포항이 또 세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물회가 저는 이제 여기 오면서 또 한여름이니까 또 물회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포항은 또 물회잖아요. 네, 제가 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저는 포항 물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 집마다 또 이 장맛이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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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네. 그 저도 로컬 식객에서 이 물회집을 몇 군데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먹는 방법들이 또 달라서 그렇죠. 네. 그것도 이렇게 집안마다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를 이어서 그 방법을 이제 내려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정리해서 그걸 잘 이렇게 포장을 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포항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이 지난 겨울에는 그 이야기로 기억되는 도시라는 주제로 해서 대표적인 그 이 스토리를 가진 도시의 예를 쭉 이제 저희에게 소개를 참 잘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자, 이 겨울과는 다르게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예. 도시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동네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애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 속에서 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김태훈 작가의 강연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신년 특집에 이어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제가 포항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가 우리 도시를 사랑하는 법 스토리텔링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우리 도시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어떤 주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도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다 유튜브 보잖아요. 그 유튜브에 또 포항 얘기가 많으면 좋은데 유튜브에 또 포항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야기거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공간과 시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분은 이제 성효상 건축가시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건축가 중에서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이신데, 이분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번잡한 공간. 포항에는 6거리 정도 되나요? 이제 그런 어떤 다운타운 같은 그런 게 필요하죠, 그죠? 도시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은 휴식의 공간. 우리가 주거를 해야 되니까 주거지는 또 조용하고 안락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3번째가 경건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십니다. 경건한 공간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 어떤 좀 신성하기도 하고 뭔가 좀 소중한, 그러니까 경건한 공간이라는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소중한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소중한 공간,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저는 우리 집 딸 책상입니다. 우리 딸 책상인데, 책상에 책꽂이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이 2층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BTS라고 되어 있죠. 예, 초등학교 5학년부터 방탄소년단 덕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덕후 한다고 해서 덕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앨범이랑 여러 가지 이제 포토카드, 그 다음에 관련된 굿즈 이런 걸 가지고 2층을 이렇게 열심히 꾸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는 여기가 예배당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보통의 어떤 욕구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방에 왔는데, 걔도 똑같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 팬클럽인 아미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소중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기쿠치시에 잠깐 이제 제일교포가 있는 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마을이 한 20가구 정도 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그 조그만 마을에 신사가 3군데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사들이 다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항상 그 마을 주민들이 청소 당번을 정해가지고 여기를 항상 청소를 하고, 그 1년에 이제 정해진 날짜에 여기 모여서 축제를 하고 제사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의 어떤 느낌을 제가 받겠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동네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잘 가꾸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어떤 인상을 여기서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좀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도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선앙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신이라고 또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열심히 보존을 하면서 우리 마을 공동체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소중한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탄압을 했던, 그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런 공간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경건한 공간들을 일부러 폄하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 망가졌느냐? 그렇지는 않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김해 용전마을 사진을 이제 제 지인이 한 분 사진을 찍어 올려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큰 정자목이 이 조그만 마을에 3그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을 입구, 그 다음에 마을 해관 옆에 이 공간이 있어서 이 마을에 들어가면 이 용전마을 사람들에 대한 괜한 어떤 존경심, 그리고 어떤 부러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가꾼 거잖아요, 그죠? 뭐 길 크게 낸다고 자른다든지 그러지 않고 오랜 시간, 거의 한 100년, 20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이걸 가꾸면서 이 공간 자체가 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경건한 공간이 되어 있겠죠. 도시로 가면 우리 도시에도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로 가져온 게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 예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광주에서 이제 5.18이 있었죠.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 전남도청이 이제 마지막 항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이 전남도청의 건물이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이 공간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리려고 했던 거죠.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 공간을 점거를 하고 전남도청을 복원해서 5.18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한 200일, 300일 가까이 점거를 하다가 이제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이제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런 소중한 공간, 경건한 공간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시민들의 자존심하고 이제 직결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다른 공간을 제가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 고향이 이제 진해거든요. 경남 진해. 진해에서 마산 넘어가는 마진터널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순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직비는 어떤 순직비냐면 1979년도에 태풍이 큰 게 2개가 와요. 그때 한번 바람이 흔들고 비가 오고 나니까 산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 당시 전국에 한 100여 군데가 산사태가 났고 특히 이제 진해 쪽이 피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제 그때 여기 마산 진해 이 터널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다가 고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헌병 부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진해가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헌병들이 이제 항상 들어오는 사람 검문 검색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고립이 되니까 그 헌병들이 오후 2시부터 계속 그 구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한 7시쯤 됐을 때 여기가 정전이 되면서 안에가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통제를 하고 대피를 시키려던 찰나에 산사태가 그 헌병을 완전히 덮쳐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순직비에 적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약 3,000명, 그 다음에 200여 대의 차량으로 혼잡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한 거죠. 그러다가 희생이 됩니다. 느닷없는 갱응과 함께 쏟아져 내린 산사태에 휩쓸려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을 하는 이런 순직비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창원시가 됐잖아요. 이 공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유족이나 이런 분들만 좀 알고 있지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했더니 어떤 대학생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끝나고 나서 제가 진해 해군 헌병대 출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부대잖아요. 근데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래서 야 이건 좀 아니다. 그 헌병부대에서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희생이고 군인으로서 굉장히 명예로운 희생인데 어떻게 그것이 헌병부대 안에서 기억이 안 될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다가 또 한번 진해 이제 해군사관학교의 그 교수님들하고 한번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좀 꺼냈더니 모르는 거예요. 이 공간을.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만 기억을 하지 이걸 도시의 기억으로 도시의 소중한 공간으로는 키우지 못한 거죠. 좀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만약에 해군 사관학교나 해군 그 참모총장 정도 되면 해군 신병훈련 다 받고 혹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꼭 여기 와서 참배를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기억을 하게 하고 우리 도시에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처럼 저는 포항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지만 동네마다 뭔가 기억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소중한 공간들이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 공간은 성수대교 희생자 추모 위령탑입니다. 성수대교는 아시죠?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차가 지나가는 길 보이시죠? 여기가 차가 쌩쌩 달리는 곳입니다. 절대 걸어서 못 갑니다. 여기는.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본 거예요. 여기가 여기 있었네?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가 딱 보면 될래도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그런 곳에 여기 이제 기억하겠다고 추모하겠다고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은 잘 아시잖아요. 삼풍백화점의 희생자 추모탑은 어디에 있느냐? 양재 시민의 숲, 여기 제일 끝머리에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이 삼풍백화점이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에서 약 4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상품백화점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옛날에 사고 났던 곳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그 비극의 기억을 지우고 싶겠죠. 여기가 바로 그 장소다라고 하면 집값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추모의 어떤 기억을
아무도 가지 않는 그쪽으로 이렇게 옮겼어야 되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예가 이제 이거죠. 이 뉴욕에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거기도 당연히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재개발할 때 그 재개발위원회 그 기록들을 보면 약 10년 동안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여기가 이제 재개발하면서 지은 이 빌딩입니다. 근데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연못으로 만들어 놓고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것은 그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땅이 파이잖아요. 그 제일 밑바닥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비극이 있었던 공간이다. 라는 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여기 보면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때 벽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일부를.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소중한 공간, 경건한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좋은 일이 됐든 그걸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꾸 좀 이렇게 잊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공간이었거든요. 다음으로는 이제 랜드마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하면 요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랜드마크가 굉장히 도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요. 이 랜드마크는 아까 말씀드린 경건한 공간과 겹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하고 합니다. 경건한 공간이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한 것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부르는데요. 세계적인 랜드마크 이라면 이제 이 공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자유의 신상. 근데 자유의 신상을 만들어준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프랑스가 만들어줍니다. 미국이 100주년 됐을 때 1883년. 그러면 그때 선물로 준 프랑스 정부가 줬느냐? 정부가 준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모금을 해서 줍니다. 이 사람입니다. 라블레라고 하는 외교관이면서 그 정치학자였던 이분이 미국이 건국 이래로 모범적인 국가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우정의 선물을 제공하자 해서 1965년도에 제안을 해가지고 1883년도에 이게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모범적인 국가라는 게 뭐냐? 프랑스 혁명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를 이제 처형을 하잖아요. 그러고 프랑스가 공화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다시 제국이 되고 또 엎치락뒤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공화국이 됐다가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을 보니까 영국한테 독립하면서 공화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화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1865년대가 언제냐면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남북전쟁도 남북군이 만약에 이겼으면은 아마 유럽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이겼기 때문에 공화국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화국을 잘 지켜온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선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유의 신상 밑에 그 시가 있거든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투옥된 번갯불, 추방자의 어머니, 햇불 든 그 손은 전 세계로 환영의 빛을 보내며 명령한다. 오랜 대지여 나의 과거를 간직하라. 지치고 가난한 자유를 숨쉬기 열망하는 무리들을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럽이라는 대륙은 그 당시에는 공화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국주의자들하고 임금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왕가들 혹시 합스부르크 왕가, 부르봉 왕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 왕가들과 그런 공화주의자들이 이렇게 투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의 예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유럽의 임금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사회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어떤 사회로서 자기들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 신상이 그냥 자유의 신상이 아니다. 그 자유의 신상 하나를 보면 그 유럽과 미국의 현대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랜드마크를 보여드리면 런던에 보면 이제 세인트 폴 성당이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이 세인트 폴 성당은 찰스 왕세자와 다이아나 비가 결혼하던
바로 그곳이 이제 세인트폴 성당인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런던에서 주요하게 30개 포인트를 찍어놨어요. 도시에서 30개의 어떤 점을 찍어놓고 도시 계획을 할 때 그 30개 지점에서 무조건 세인트폴 성당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런던에 가보면 고층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인트폴 성당이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당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당도 있을 텐데 왜 이 성당이 그렇게까지 런던 시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할까 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제가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이 1746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영국의 왕들이 템즈강에서 이제 뱃놀이 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만 달랑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이걸 보면 이제 런던 시민들이 런던에서 살아가면서 한 수백 년 동안 세인트폴 성당을 보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면 런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세인트폴 성당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개 조망점을 정해놓고 그걸 가리면 안 돼. 무조건 봐야 돼. 이렇게 도시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런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슷한 예가 이제 아테네인데요. 저도 이제 아테네를 3년 전인가 한번 가봤었는데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좀 이게 기대가 뭐냐면 호텔에 이제 어디 호텔에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밤에 여기 야경으로 이렇게 딱 비춰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지거든요. 우리 호텔에서 이 야경이 참 잘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하고 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저녁에 옥상에 올라갔죠. 호텔 옥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행사 친구가 호텔을 정말 좋은 데를 구했구나. 너무 고맙다 하고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튿날 올라가 봤더니 모든 호텔이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아크로폴리스를 가리면 안 되게끔 도시가 이렇게 도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호텔이 거의 한 10층 정도에서 딱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호텔을 가든 혹시 이제 참고하세요. 아테네 어느 호텔을 가든 밤에 옥상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도시에 가면 이 도시 사람들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풍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건물을 보고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산을 보고 우리가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을 예로 들면 상막산을 이제 등에 지고 바라보는 산을 주산이라고 그러죠. 그 서울의 한양에 바라보는 주산은 관악산입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관악산이 잘 보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90년대 지나면서 주택 200만 호 이렇게 정책이 되면서 아파트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군데군데 서게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경관들이 자꾸 가리게 되는 거죠. 부르주 칼리파라고 하는 지금으로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에 대해서 우리 도시의 어떤 스토리나 우리 도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뭔가 내세울 게 없으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우리 지자체 중에 그런 거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가마솥, 뭐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거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몇 년을 갈까요? 이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제타 타워라고 지금 이게 지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르주 칼리파가 828m인데 제타 타워는 1000m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들이 이제 이슬람의 최고 나라인데 돈도 제일 많은 나라인데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질 수 없지. 우리는 더 높게 지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얘네들이 계속 1등을 할까요? 또 바뀌겠죠, 그죠? 우리 롯데월드가 6등 정도 하고 있네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높이로 승부를 건다든지 덩치로 승부를 건다든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내세울 게 별로 없구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또 다른 좀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한 어떤 도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도 우리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할 때 너무 성급하게 그러면 동양 최대라도 뭐 하나 만들자.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큰 거 하나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도시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할까. 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이제 축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에 관한 건데요.
그 우리가 축제 여기서도 많이 하시죠. 예. 축제의 이제 본질을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축제는 본질이 시간의 재현입니다. 어떤 시간을 다시 불러내는 거죠. 태초의 시간, 혹은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아니면 가장 슬펐던 시간, 그 시간을 이제 다시 호출을 하는 게 그 축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간을 회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집합적인 흥분을 이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축제에서 이 집합적인 흥분, 이거는 이제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마지막에 그냥 한 명씩 돌아가다 그냥 노래 부르고 가지 않죠. 마지막에 우리가 엔딩송이 있지 않습니까? 엔딩송 같이. 제가 한참 다닐 때는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은 뭘로 바뀌었는지, 아모르 파티로 바뀌었나요? 근데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뭔가 같이 어울려서 집합적인 흥분을 느꼈을 때 뭔가 이제 제대로 끝났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공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공연을 가도, 가수의 공연을 가더라도 마지막에는 가수가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같이 떼창이라고 그럽니까? 같이 막 부르고 뛰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고, 그게 뭐냐면 이 집합적인 흥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시간으로 점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집합적인 흥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나는 맞아 포항 시민이야, 나는 이 동네 사람이야, 그걸 이제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편안함과 뭔가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게, 그게 이제 축제의 본질입니다.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그 제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갱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의라는 게 축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주에 가면 이제 유명한 축제가 하나가 있죠. 남강 유등축제라고. 축제 홈페이지, 사무국이 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진주 사람들은 임진 개사년 국난 극복에 몸을 바친 순국 선녀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남강에 유등을 띄웠고, 이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인 진주 남강 유등축제로 자리 잡았다. 시간을 불러온 거죠. 그죠? 개사년, 임진년. 임진년한 때는 김시민 장군이 이겼고, 그 다음에 개사년 때는 졌죠. 그래서 이제 농계가 적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자결하는. 그게 이제 특히 개사년 때 포위되어 있을 때 6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 6만 명이면 거의 전멸인 거죠. 그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 그걸 염원하는 축제로 유등축제라는 걸 하게 됐다는 건데, 이걸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그 시간대가 느껴지세요? 이 사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이제 진주에서 이 남강 유등축제 할 때 이 남강 유등축제를 좀 유료화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해서 어느 정도 유료화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시장님이 무슨 생각에서 했는지 강 옆에다가, 요즘 이제 형산강이죠, 강 옆에다가 담을 쳐버린 거예요. 한 2m 높이에 담을 쳐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이 강을 친 이유는 돈을 안 낸 사람은 유등축제 보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입장권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산청군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서부 경남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차를 대절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잔치가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셨죠. 근데 1인당 10,000원씩 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한테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근데 또 안 보고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야, 너 좀 엎드리 봐라, 이라고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시의원이 그걸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찬반이 이게 나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본 글 중에 제일 좀 감동적이었던 글은 뭐냐면, 제 지인이 이제 밤에 이제 술을 자시고 대리운전을 시켜서 가는데, 그 대리운전 기사랑 나눈 대화예요. 그 대리운전 기사께서 이 축제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요새 유등 축제가 축제입니까? 예산 낭비제. 축제라는 게
준비할 때부터 신나고 뭉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아까 앞에 그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결속, 그 다음에 핵심 가치의 갱신, 이걸 이제 유식하게 표현한 거고요.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딱 이건 것 같아요. 축제를 하면 준비하면서 좀 설레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뭉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분이 축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잔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고마파가 없애비면 좋겠습니다.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돈을 버는 거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이 축제가 잘 되면 손님들도 많이 와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가니까 돈도 벌고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시민들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결속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가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사진도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게 뭘까요? 농계 체험. 좀 납득이 가십니까? 이것도 그때 엄청 두드리게 맞았습니다. 돈 된다 싶으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좀 느낌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애들한테 이런 거 체험시키고. 그래서 이것도 이게 기사화되고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어디냐면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하는 이제 월드 피스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 보면 유등 띄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유등 띄울 때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띄웁니다. 이게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아름답다 하긴 조금 한데 아무튼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똑같이 유등이잖아요, 그죠? 이게 히로시마 피스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 건물이 원자폭탄 터졌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여기 이제 조명으로 쏘고 요 위에 한 100m인가 그 위에서 이제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당시 히로시마 시민이 거의 한 수십만 명이 그때 죽었죠. 그거를 그 시간을 불러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이렇게 적어서 띄워보는데 여기에서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는 소망도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 소망은 이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한일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뭐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 우리가 그 시간이 다시 호출됐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염원하는 어떤 그 핵심 가치 그것을 여기서 매년 이렇게 반복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도시의 축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축제가 어떤 시간을 불러내는 축제인지 그리고 그 축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 핵심 메시지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축제가 참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 집합적인 흥분에 의해서 무조건 광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이것도 집합적인 흥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옛날에 그 시간이 우리 시민들의 지금의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면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자님 말씀인데 이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게 공자님이 옛날에 그 여러 춘추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정치 컨설팅을. 지금 이제 나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자꾸 자기 백성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로.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면 임금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경을 이렇게 높게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됩니까? 못 나가게 막아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도시를 사랑하는 핵심 가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이렇게 서울에서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혹은 그 사람이 미국 가서 뭐 유현진처럼 미국에서 한 공을 잘 던지면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동네에서 잘하면 저 대단한 사람인가? 뭐 이런 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잘해야 우리가 뭔가 좀 쳐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부터 우리 동네 옆에서 혹은 우리와 같이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저게 뭔가 싶어서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제가 경건한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그 다음에 오늘 축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에 있는 것부터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아끼고 사랑해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게 같이 동참해서 집합적인 흥분을 같이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도시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아끼게 되고 애착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또 뭐 서울로 간다든지 하더라도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면 우리 도시 인구가 준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걱정도 좀 덜 할 수 있겠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 스토리텔링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간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훈 작가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좀 이제 궁금한 점이 좀 몇 가지가 좀 생기네요. 근데 이제 그 경건한 장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 우리 지역의 어떤 소중한 장소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인데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그 경건한 장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게 좀 더 좀 궁금해집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딸 사례도 좀 보여드린 예, 것처럼 저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걸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삶의 공간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조금씩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동네에 발견해서 좀 그런 공간들도 좀 발견을 해주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해나가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경건한 공간이 이제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 말고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다 입장들이 조금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곳, 찾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면 그 공동체가 동네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런 어떤 뭐 동호회 형식이 됐든 아니면 그 뭐 아파트 단지가 됐든 그 안에서도 뭔가 기억을 남기고 싶어하는 활동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 저는 자꾸 창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반송 아파트 단지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한 30년 있다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아파트 한 30층짜리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오랫동안 그분들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사무소의 공간 하나를 마련을 해서 그 옛날 아파트에 있던 그런 욕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다시 디스플레이 해놓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장소라는 것, 그러니까 소중한 장소는 꼭 뭐 하나로 이제 정한다기보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뭐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제 랜드마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도 있었고 서울의 잠실 롯데타워도 봤는데 우리 지역 포항에는 또 어떤 랜드마크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방청객분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포항과 경주를 딱 떠올렸을 때 이런 랜드마크가 생각난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경주하면 우선 뭐 불국사라든지 많죠. 옛날부터 뭐 유네스코에 뭐 등재가 되어 있는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포항은 음식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뭐 포항하면 대표 너 물에 아 있나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솔직히 6.25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 학도 뭐 의용군단 해서 포고 자리 지금 포요고 자리가 유명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엄침합니다. 왜? 들어가는 입구가 굳이 저기에다가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정말 대단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포항은 음식 아니면 상생의 손
이렇게 네, 예, 그런 것 그러니까 바다라만 바다. 생각하지 바다 내 안에 있는 저런 좋은 곳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네. 굳이 부각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시네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포항의 정체성의 의미를 담을 수 있고 또 모든 이 포항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가능할까요? 포항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포항은 포항 제철을 빼면은 지금 포스코입니다만 그 빼면은 그게 핵심적인 어떤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포항 그 포스코 아직까지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뭘 하긴 그렇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런던에 우리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핫플레이스가 어디냐면 테이트 모던 갤러리거든요. 그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굴뚝이 크게 올라가 있어요. 그 건물이. 그게 런던이 이제 산업혁명의 도시였고, 그리고 옛날에 공장이 엉망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런던이었고, 그 때문에 뭐 스모그도 많았고, 사람도 많이 죽었고 했던 곳인데, 그게 이제 그 공장이 이제 폐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그 밀레니엄 때, 상생의 순도 밀레니엄 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폐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자 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선이 됐던 게 뭐냐면 그 기본적인 골조를 그대로 살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무시무시한 굴뚝 그걸 그냥 그대로 살려서 테이트 모던 그 갤러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런던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런던이 옛날에 이런 도시였고, 근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저도 이제 포항 앞바다에 가면 바다는 너무 좋은데 저기 이제 막 공장들이 서 있으니까 좀 아쉽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게 포항을 대표하는 굉장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한동 정도 남겨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국민이 기억하는 포항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항상 연초나 아니면 더운 여름날 되면 이제 용광로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노동자 모습, 그런 어떤 용광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랜드마크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예. 듣고 보니까 되게 많은데 우리가 너무 좀 약간 좀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축제 얘기를 아까 마지막으로 하셨었는데, 예, 축제를 가지고 저희 동네 발견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게 축제다운 축제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시간의 재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포항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이제 각자 자기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생일이 있을 거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키는 100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지키는, 또 집안이 지키는 제사날이 있을 거고, 이런 각자의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시민들의 달력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공통으로 기억하는 어떤 시간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축제 보고, 저런 요소니까 저런 축제 보고가 아니라 그 축제가 어떤 시간을 불러내는 축제인지, 그게 이제 시민들은 또 그 시간에 대해서 자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좀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맞아요. 축제가 가도 모여 있잖아요. 축제하는 기관들이 그냥 그것보다는 놀기 좋은 시간에 모여있죠. 따뜻한 데고 그때 맞게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축제가 하니까 가는 거지 내가 마음을 주고 찾아가는 축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내가 우리 도시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디를 좋아하는지, 혹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뭔가 이렇게 좀 단합되지 않는, 단결되지 않는, 말씀하신 대로 흥겹지 않은 그런 축제가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부족한 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또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뭐 사실 또 좋은 점들도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이죠. 예, 예. 우리 포항의 스트레스 페스티벌이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커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다양한 행사들을 치르면서 한편으로는 좀 볼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게 파이는 커졌지만 점점 갈수록 뭔가 지역민들과 동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있거든요. 과연 이 철의 이미지가 우리 포항과 연대감을 모두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전국적으로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스틸 아트니까, 이제 포항 스틸이니까 굉장히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접근이기도 하고,
그게 뭔가 시민들과 좀 동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너무 아트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좀 상상을 해보네요. 마치 아까 그 진주 난광 유등축제가 너무 이렇게 보여지게 예쁘고 멋지고 이런 것들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남강 유등축제 갖고 있는 시간적인 의미가 많이 약화되는 것처럼 그 스틸 아트 같은 경우도 그 스틸 아트를 하는 이유는 사실 포항 제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항 제철의 시간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그 시간의 의미를 찾아서 그게 의미를 자꾸 부여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말이 된다. 그 우리 도시를 대표한다 하는 그런 어떤 설득이 되는 작업이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뭐 쇠로 만든 멋진 거 이렇게 접근하면 갈수록 이제 시민들하고 저기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또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예. 축제라는 네네. 게 지역민들이 먼저 단합이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또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더 와서 또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한테 이제 저희만 이제 질문을 드렸으니까 우리도 또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또 질문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들으시면 아마 예. 많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 네네. 나 좀 이게 좀 더 궁금합니다. 저희가 혹시 찾지 못했던 질문이 그렇죠. 있으시면 네. 과감하게 손 들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스틸 아트 그것도 작가들의 시간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 그렇죠. 시간이 아니에요. 네네. 저희들이 동참하는 게 한계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뭐 유명 작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의 작품을 그냥 내놓는 거지 저희들 일반 시민들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않나요? 그건 그냥 작가들의 시간이지 시민들의 시간이나 뭐 축제가 아니라는 거. 예,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제가 맥락이시고. 항상 느끼는 예. 거지만 예. 그냥 광고물 저게 뭐야? 광고물 나풀거리네. 그러고 나서 걷어지면 끝났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은 바로 바다를 보고 있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혹시 때문에 그 그거는 포항시에만의 작가님께 생각. 뭐 궁금하신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걸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지 동참이 되는지 그건 시의 문제라서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이게 쇠를 다루는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쇠를 녹이고 하는 거는 어려울까? 용접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청소년들이나 뭐 만들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시민들이 뭔가 뜻을 이번에 우리가 그 포항 그 모래사장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보고 조금 거기에 이제 그 작업을 하면 큰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자원활동가로 참여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조수 역할을 해본다든지 뭐 그런 걸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 그런 걸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접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작가들의 시간과 시민들의 시간이 이제 섞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순간 드네요. 단순히 스틸아트 만드는 거를 본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 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항 시민이 그동안 수십 년간의 피와 땀이 그대로 녹아내는 노동의 시간들 그리고 가족의 순간들이 충분히 묻어나거든요. 그런 역사들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개발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집에 있는 철을 다 들고 와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깡냉이 안 바꿔줘요. 깡냉이 안 바꿔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와서 스틸아트 페스티벌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보면 스틸아트 하면은 포항 제철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연호랑 세운대 때부터 이 포항 근처가 연일 근처가 보면 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봉자 마을 가니까 철든 농부라고 해서 그쪽에도 철이 나는 지역이었었나 봐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철이 어느 날 생겨난 게 아닌데 그것에 연계를 스토리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조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싣는 방법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조금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잠깐 생각해 본 게 실제로 우리 포항 시민들 중에 철을 다룰 수 있는 시민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포스코 다니는 분도 다 포항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민들이 함께 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연호랑 세원여 같은 스토리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해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작품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여기에 하나 만들자, 우리가 같이 만들자 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번에는 연호랑 세원여와 관계된 이런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도 한번 좀 받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날은 좀 같이 작업할 때는 시민인 직원분들 나와서 좀 같이 시민들 같이 또 작업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 나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그 자체도 하나의 큰 역사가 되고 그게 나중에 쌓이면 그게 공헌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오늘 뭔가 이렇게 딱 답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트인 것만 해도 오늘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방청객 질문을 받도록 하고, 자 우리 도시를 사랑하는 법 스토리텔링 김태훈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김태훈 작가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제가 어릴 때 그 톰 소여의 몸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톰 소여가 이제 그 울타리를 페인트 칠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날 이제 자기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렇게 돌파를 할까 생각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신나게 이거를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거 되게 재밌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나도 좀 하면 안 돼? 그래? 그럼 너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자꾸 오잖아요. 자꾸 와서 결국에 톰 소여는 옆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그 페인트 칠을 다 하게 되는 이제 그 대목이 참 기억이 남거든요. 저는 우리 도시 사랑하는 것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동네부터 물론 우리 동네를 이제 흉보고 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가 내가 살아갈 동네고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동네라면 우리 동네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만들다 보면 그게 실체가 되고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래서 아까 공장님 말씀하신 근자열 원자로 그게 이제 실현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화면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잊었었던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지요. 로컬의 발견 2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죠. 저까지 알고 있는 캐릭터인데 바로 뿡뿡이와 또 엄마 까투리 시리즈를 만든 전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와 캐릭터 발굴, 상상하라, 창조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상상하라, 창조하라 뭐 이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도요, 안동의 옛 이야기에서 찾아낸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도 뭔가 특별한 캐릭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